눈에 갇힌 외딴 산장에서 히가시노 게이고 구가 가즈유키의 독백. 나카니시 다카코의 한마디는 지금까지 이러니 저러니 했던 대화를 일시에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리는 위력이 있었다. 이래서 여자의 직감을 무시할 수 없다. 그녀처럼 아무 생각이 없는 여자도 10번에 한 번은 유효한 말을 한다. 그것도 상당히 유효한 말을. 점심 식사 후 몇 시간을 우리는 무겁게 가라앉은 분위기 속에서 보냈다. 이제야 다들 조금이나마 기운을 되찾나 했는데 다카코의 한마디가 찬물을 끼얹은 것이다. 범인이 죽을 작정인지도 모른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어처구니 없는 점은 다카코가 자신이 내놓은 의견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녀는 아마미야나 내가 득달같이 자신의 의견을 반박할 줄 알았던 모양이다. 그런데 범인 자살설에 반론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알자 그 누구보다 깊이 낙담하고 말았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나는 충격이 별로 크지 않았다. 범인이 자살할지 모른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고 내 논리에도 물론 허점이 있었지만 의문점이 몇 가지 있다고 해서 살인이 아니라고 여길 만큼 낙천적이지 않다. 오히려 불가사의한 점이 있으면 더 불길하게 느끼는 성격이어서 아마미야 교수케 같은 사고방식은 현실 도피로 여겨질 뿐이다. 하기야, 동료를 죽이다니 그런 일이 일어날 리 없어 라고 말할 때의 그 호소하는 듯한 눈빛을 떠올리면 단순한 현실 도피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든다. 인간이란 어려운 상황에 놓이면 앞다투어 나쁜 말을 내뱉는 존재다. 실은 누군가 그 나쁜 말을 부정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도쿠로 요시오의 행동이 그 좋은 예다. 아마미야는 그런 사실을 익히 알고서 그것을 부정하는 역할을 자처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아마미야 교수케가 결백하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그의 연기력이라면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점심 식사 후에 토론이 애매하게 끝난 탓에 우리 5명은 각자 방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라운지 소파에 앉지도 못한 채 이리저리 서성거리거나 엉거주춤하게 앉았다가 일어서기를 반복했다. 나카니시 다카코의 한마디가 그렇게 여파가 컸던 것이다. 섣불리 말을 내뱉어서는 안 된다고 모두가 스스로를 단속하는 듯한 분위기 속에서 숨막히는 침묵이 이어졌다. 나는 바닥에 앉아서 추리소설을 읽는 척하면서 지금까지 마음에 걸렸던 부분들을 머릿속에서 정리해 보았다. 먼저 가사하라 아스코의 경우인데 얘의 그 헤드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방음장치가 되어 있는 방에서는 필요치 않을 헤드폰 잭이 사체 발견 당시 피아노 단자에 꽂혀 있었다. 나중에 다시 보러 갔을 때는 잭이 뽑혀 있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내 착각이 아니다. 다음으로 모토무라 유리에의 경우 사건 자체에는 미심쩍은 부분이 없다. 하지만 역시 마음에 걸리는 점이 있는데 그날 밤 내가 자던 방에 스탠드가 켜지지 않은 것이다. 그 후에 조사해봤지만 스탠드가 고장나지는 않은 듯했다. 그렇다면 가능성은 한 가지밖에 없다. 그때 잠시 정전이 된 것이다. 문제는 바로 그 점이다. 우연한 정전인가 아니면 인위적인 정전인가? 인위적인 정전이라면 누구의 짓인가? 물론 범인 짓이다. 왜 그랬을까? 모토무라 유리에를 죽이는데 또는 죽이는 연극을 하는데 필요했기 때문일 것이다. 왜 필요했을까? 죽일 작정이었으니 상대에게 얼굴을 보여도 상관없었을 텐데. 아니면 정전은 우연이었나? 아니, 그렇게 생각하기는 힘들다. 그 외에 또 마음에 걸리는 점은 없는지 나는 기억을 되짚어 보았다. 딱히 없는 것 같다. 아니, 그렇다기보다는 모든 일이 너무 불투명해서
뭐가 마음에 걸리는지 파악하기조차 힘들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런저런 생각에 빠져 있는데 옆에서 나처럼 책을 들추고 있던 다도코로 요시오가 말을 걸어왔다. 구가 씨는 왜 이번 오디션에 참가했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이라 대답하기까지 잠시 시간이 걸렸다. 그야 물론 도고 선생님의 연극 무대에 서고 싶어서죠. 모토무라 유리에게 접근하고 싶었다는 말은 차마 할 수 없었다. 이 남자 앞에서는 더욱이. 그렇군요. 이라고 하듯이 다도쿠로가 턱을 까딱거렸다.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눈치다. 제가 오디션에 참가한 이유가 문제가 되나요? 아니요. 문제가 될 것까지 없지만 다도코로는 잠깐 말을 멈추고 반응을 살피려는 듯이 내 얼굴을 보았다. 어쩐지 신경이 쓰여서요. 우리 중에 외부 사람이 딱 한 명 섞여 있다는 사실이 말이죠. 요시오. 식당에서 캔 맥주를 마시고 있던 혼다 유이치가 낮은 목소리로 그를 불렀다.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건 아니지. 절 의심하시는 건가요? 일부러 밝은 목소리로 내가 물었다. 의심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우리 단원끼리는 서로를 잘 아는데 구가 씨에 관해서는 거의 모른단 말이죠. 그 점이 좀 마음에 걸렸을 뿐입니다. 제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을 잘 모르겠는데요. 글쎄요. 과연 그럴지. 무슨 뜻이신지. 구가 씨가 아사쿠라 마사미에 관해서 궁금해하셨잖아요. 아사쿠라. 그분이요? 그게 왜요? 구가 씨, 실은 그녀와 무슨 관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다도쿠로 요시오의 말에 나는 놀라 뒤로 자빠질 뻔했다. 제가 그분에 관해 궁금해했던 건 연기가 훌륭했기 때문이에요. 오디션에서 탈락한 게 의아할 정도로 말입니다. 그래요. 바로 그 점입니다. 다도쿠로가 내게 함부로 손가락질을 하며 말했다. 구가 씨는 몇 번이나 그렇게 말했어요. 그녀가 탈락한 게 이상하다고요. 그 말, 실은 그녀의 심정을 대변한 거 아닌가요? 나는 어처구니가 없어서 실소를 머금었다. 저는 그분과 일면식도 없습니다. 그 말이 과연 사실일까요? 요시오! 언제 2층으로 올라갔는지 나카니시 다카코가 계단 위에서 소리쳤다. 너 대체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실제로 살인이 일어났다는 가정 아래 그 동기를 생각해봤어. 우리를 이렇게 불러 모아놓고 한 명씩 죽이는데 어떤 이유가 있을 수 있을까? 의외로 간단히 그 답을 찾았어. 오디션이야. 우리가 오디션에 합격한데 원한을 품은 자의 소행이야. 너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구가 씨가 왜 그 일에 원한을 품겠어? 아니, 괜찮아요. 다도쿠로 씨의 말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는 손을 내밀어 나카니시 다카쿠를 제지한 후 다카쿠로 요시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하고 싶은 말이 이런 거죠. 저와 아사쿠라 마사미 씨 사이의 모종의 관계. 그것도 아주 깊은 관계가 있다. 마사미 씨는 오디션에서 탈락한 충격으로 자살을 시도했고 그 결과 반신불수라는 불행이 닥쳤다. 오디션 심사에 불만을 품은 내가 그녀 대신 복수하려고 모두를 죽이기로 계획했다. 그거 아닙니까? 그걸 본인 입으로 말했다고 해서 구가 씨에 대한 의심이 풀리는 건 아닙니다. 그렇겠죠. 하지만 그게 동기라면 저는 앞으로 여러분을 모두 다 죽여야겠군요. 아니요. 다도쿠로가 고개를 저었다. 구가 씨가 아까 말했듯이 그럴 시간은 없어요. 제 생각에 아스코와 유리에를 살해한 시점에 복수는 이미 끝났습니다. 왜죠? 아사쿠라 마사미가 누구보다 원한을 품은 상대는 그 두 사람이니까요. 연기로는 절대 이기지 못할 그 두 사람이 부정한 수단으로 이겼다. 그렇게 믿은 거죠. 부정한 수단이라면 아스코는 선생님의 애인이고 유리에는 제게 연줄이 있다는 거죠.
아, 나도 모르게 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왔다. 그런 시각도 가능하겠다. 왜요? 제가 전곡을 찔렀나요? 저는 아닙니다. 나는 온화한 말투로 부인하며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통찰력 있는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외에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아까도 말했듯이 나는 단원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압니다. 복수를 자처할 만큼 아사쿠라 마사미와 친했던 사람이 우리 중에는 없어요. 그러니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구가씨 뿐입니다. 아, 그런 논리였군. 신경질적으로 고함이나 질러대는 남자인 줄 알았는데 제법 논리정연하게 공세를 펼친다. 나머지 세 사람이 별로 진지하게 듣지 않으니 망정이지 이런 식으로 공격당하면 낭패하기 십상이다. 왜요? 반박할 말이 없나요? 다도쿠로 요시오의 눈이 음험하게 빛난다. 나는 어떻게 설명하면 이 남자의 망상을 가장 효율적으로 깨부술 수 있을지 궁리했다. 알리바이를 밝히면 그만이지만 혼다 유이치와의 약속을 어길 수 없다. 아, 맞다. 돌연 나카니시 타카코가 소리를 질렀다. 나는 움찔 놀라 계단을 올려다봤다. 왜 그러시죠? 기억났어요. 마사미의 스키 사고가 있기 얼마 전에 아스코랑 유리에가 마사미의 집에 찾아갔던 일 말이에요. 마사미의 집이라면 히다다카야마 말이야? 혼다 유이치가 물었다. 응, 오디션에 탈락한 걸 위로하러 갔을 거야. 그리고 그 직후에 마사미가 그 일을 당했어. 아스코랑 유리에 둘만 갔어? 글쎄, 차를 가지고 간다고 했던 것 같긴 한데. 차를 가지고? 혼다 유이치가 눈을 크게 떴다. 그 두 사람은 면허도 없잖아. 그럼 누군가 다른 사람이 같이 갔나? 혹시 구가씨 아니에요? 다도쿠로 요시오가 나를 또 노려보았다. 어떻게든 나를 범인으로 몰아가고 싶은 모양이다. 아닙니다. 범인도 내가 아니고요. 증명할 수 있습니까? 증명이라. 알리바이를 밝힐까 말까 망설이는데 아마미야 교스케가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섰다. 저기 다들 잠깐만. 일동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아스코와 유리에를 태우고 마사미의 집에 간 사람은 나야. 라운지. 오후 5시. 하지만 그 일과 아마미야 교스케가 말했다. 지금 우리에게 닥친 상황이 무슨 관계가 있어. 관계가 있을 까닭이 없잖아. 일단 그때 일을 이야기해주세요. 다도쿠로 요시오의 의심으로 말수가 줄어든 구가 가즈유키가 말했다. 다도쿠로 씨의 추리 상당히 그럴듯하다고 봅니다. 만일 살인범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우리를 불러 모은 의도가 오디션 결과와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것도 타당합니다. 그리고 아사쿠라 마사미 씨라면 아스코 씨와 유리에 씨를 죽이고 싶을 만큼 증오심을 품었을 수도 있어요. 그분에 관해 전혀 모르는 저로서는 어디까지나 상상이지만요. 마사미가 집념이 강한 구석이 있기는 해. 나카니시 다카코가 계단 위에서 말했다. 그리고 또 하나, 전부터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 있는데요. 구가가 덧붙였다. 히다다카 야마라면 여기서 그리 멀지 않잖아요. 차로 1시간 정도면 갈 수 있는 곳 아닙니까? 이거 단순한 우연일까요? 어머, 그렇게 가까워요? 네, 사무실 벽에 지도가 붙어 있으니까 한번 가서 보세요. 멀지 않은 건 확실해. 혼다 유이치가 팔짱을 끼고 아마미야 교스케를 바라보았다. 이렇게 되면 이 일이 아사쿠라 마사미와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겠군. 아, 내 참 어이가 없어서. 아마미야가 내뱉듯이 말했다. 다들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지나친 생각이야. 나도 우연 같진 않은데. 다도쿠로가 아마미야의 말을 반박하고 나섰다. 그녀를 만나러 갔던 세 사람 중 둘이 살해됐어. 간과할 수 없는 일이야. 교스케,
그때 일을 말해봐. 이렇게들 나오니 어쩔 수 없네. 이야기할게. 모두가 주목하는 가운데 아마미야 교스케가 천천히 한가운데로 나섰다. 여러분도 말했듯이 마사미는 오디션 결과에 충격을 받았어. 자신이 떨어질 리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실망한 그녀는 히다다카 야마에 있는 집으로 돌아갔어. 기분 전환을 위해서가 아니라 연극을 그만두겠다고 결심하고 간 거야. 아스코와 유리에가 그 사실을 알고 마사미를 설득하러 히다다카 야마에 가기로 했어. 하지만 둘이서는 그녀의 마음을 돌려놓기 어려울 것 같다면서 나더러 같이 가달라고 하더라고. 물론 속내는 운전할 사람이 필요해서였겠지. 우리는 유리의 오빠의 사륜 구동차를 빌렸어. 그 차라면 언덕길도 문제 없으니까. 그게 언제 일이죠? 구가 가지유키가 물었다. 지난달 10일입니다. 오디션 직후로군. 게다가 혼다 유이치가 어두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마사미가 자살을 시도한 날이야. 아마미야 교스케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건 우연일 거야. 뭐 아무튼 그래서 마사미를 만났어? 다시 혼다가 물었다. 곧바로 만나지는 못했어. 마사미 어머니가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었지만 정작 마사미는 자기 방에 틀어박혀서 나오려고 하지 않았지. 그녀와 어머니가 다투는 소리가 거실에 있는 우리에게까지 들렸어. 그래도 꿋꿋이 참고 기다렸지. 마침내 그녀가 나왔어. 뭐하러 왔어? 그게 그녀의 첫마디였어. 설득을 받아들이던? 그랬을 리 없겠지만. 혼다 유이치의 물음에 아마미야는 힘없이 고개를 저었다. 오디션에 한 번 떨어졌다고 연극을 그만두다니 그건 말도 안 된다. 애써 여기까지 왔으니 결실을 보도록 하자. 우리도 돕겠다. 그런 식으로 있는 말 없는 말 다 해가면서 설득해봤지만 그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 우리가 기를 쓰면 쓸수록 그녀의 태도는 더 단호해지는 것 같았지. 결국 우리는 포기하고 돌아가기로 했어.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지 극단으로 돌아오라는 말을 남기고서 말이야. 그 후에는? 아마미야 교스케는 양손을 펼치며 고개를 저었다. 그게 전부야. 그 후로는 그녀를 만난 적도 없고 통화한 적도 없어. 스키를 타다가 크게 부상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문병을 가려 했지만 그러기 전에 그녀의 어머니에게서 면회하러 오지 말라는 연락이 왔지. 듣자 하니 그녀가 상당히 흥분해 있어서 상태가 악화될까봐 그러셨다더군. 이제야 이해가 가는걸. 다도쿠로 요시오가 말했다. 마사미가 자살하려고 했던 이유 말이야. 오디션에 탈락하고 안 그래도 마음이 우울한데 합격한 라이벌들이 위로함답시고 찾아왔어. 그것도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했다고 여겨지는 두 사람이 말이야. 얼핏 생각하기에도 그 상황이 그녀에게 얼마나 굴욕적이었을지 짐작이 가. 그래서 더욱 절망에 빠진 나머지 충동적으로 자살을 시도했다. 뭐 그렇게 된 거 아니겠어? 우리는 말과 태도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였어. 동정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굉장히 조심했다고. 그 정도도 모르는 천치들이 아니란 말이야. 아무리 조심해도 혼다가 말했다. 마사미 쪽에서는 상처를 받았을 수 있지. 별 뜻없는 말로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니까. 나카니시 다카코도 동감한다는 듯이 말했다. 아니, 그럼 우리가 그녀의 자살 시도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거야? 차라리 찾아가지 않는 편이 좋았을지 모르지. 그렇게 말한 사람은 다도쿠로 요시오다. 더구나 오디션 직후라면 말이야. 유리에가 그렇게 무신경한 발상을 했을 리는 없고 아마도 아스코가 졸랐을 거야. 그럼 그대로 내버려뒀어야 옳았다는 말이야? 아마미야가 다도쿠로 요시오를 노려보았다. 함께 지내던 동료가 연극을 포기하겠다는데 가만히 두고만 보라고? 매사에 타이밍이라는 게 있다는 말을 하는 거야. 다도쿠로가 아마미야의 시선을 맞받으며 말했다. 자자, 흥분하지들 마. 혼다가 나섰다. 그때 마사미의 표정이 어땠는지 듣고 싶어. 마사미의 표정?
아마미야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듯이 눈살을 찌푸렸다. 너희들이 돌아가려고 했을 때 그녀 모습이 어땠느냐는 말이야. 충격을 받은 것처럼 보였다든지 아니면 화가 나 있었다든지. 기분이 좋아 보였다고 할 순 없겠지. 하지만 우리를 만나서 더 우울해졌다거나 분노가 끓어오른 것 같진 않았어. 너희들이 알아차리지 못한 거 아니냐? 다도코로 요시오의 말에 아마미야는 입술을 깨물었다. 적어도 자살을 생각하는 표정은 아니었어. 그 정도 눈치는 나도 있다고 생각해. 그런데 너희들이 돌아간 직후에 그녀가 자살을 시도했어. 그건 엄연한 사실이잖아. 그러니까 아마미야가 어두운 얼굴을 혼다에게 들이댔다. 그건 우연이라고 생각해. 어쩌면 그녀는 이미 자살을 결심했고 그러던 참에 우리가 찾아가서 더욱더 흥분한 나머지 결심을 실행에 옮겼을지도 몰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비난을 받아야 해? 모두가 뭐라고 말해야 좋을지 모르겠다는 듯 잠시 입을 다물었다. 아사쿠라 마사미 씨의 어머니는 그날 일을 뭐라고 말씀하셨죠? 구가 가즈유키가 아마미야와 다도코로를 바라보며 물었다. 입을 연 사람은 아마미야였다. 딱히 평소와 다른 점은 없었다고 하셨어요. 갑자기 스키를 꺼내들고 나간 것도 동네 친구랑 약속이라도 있나 보다 싶어서 기분 전환이 될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몇 시간 후에 병원에서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마사미가 활강 금지 구역에서 스키를 타다가 벼랑에서 떨어졌다고요. 스키장 순찰원이 발견했다나 봐요. 본인이 자살하려고 했다고 이야기한 건 아니죠.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어서 자세한 건 몰라요. 하지만 자살하려 했다고 털어놓았다는 말도 못 들었어요. 자살이야. 다도쿠로 요시오가 단정적으로 말했다. 상황으로 볼 때 확실해. 그렇다면 역시 세 분이 찾아갔던 일이 방아쇠 역할을 했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래서 우리 잘못이라는 얘기입니까? 그런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가지 않았다면 자살을 시도하지 않았을지도 모르지. 다도코로 요시오가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다. 하지만 그들에게만 의혹의 눈길을 보내는 것도 문제가 있어. 혼다 유이치가 천장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마사미 어머니한테서 좀 묘한 말을 들었거든. 마사미 어머니한테? 혼다 너 그 집에 갔었어? 나카니시 다카코가 물었다. 마사미가 부상을 입은 지 얼마 안 지나서 어머니가 극단의 인사차 오셨어. 나도 우연히 그 자리에 있어서 잠시 이야기를 나눴지. 그런데 마사미가 집을 나서기 전에 전화가 걸려왔다더라고. 전화가? 누구한테서? 이번에는 다도코로가 물었다. 그건 몰라. 마사미가 직접 전화를 받았다나 봐. 짧게 통화한 후에 갑자기 생각이라도 난 듯이 스키를 타러 간다면서 나갔대. 그래서 전화를 건 사람이 스키를 같이 타러 다니던 동창생이라고 생각하셨다는 거야. 그런데 그 지역에 사는 동창생 대부분이 면회를 왔지만 마사미와 스키를 타기로 약속했었다는 친구는 없었대. 전화한 친구도 없고. 그건 좀 생각해 볼 만한 일이군요. 그렇죠. 자살과 무관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마사미 어머니도 마음에 걸리신대요. 전화한 사람이 누굴까?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 궁금하네. 나카니시 다카코가 양손으로 뺨을 감싼 채 고개를 갸웃댔다. 사람을 자살로 내몬 전화라니 대체 무슨 내용이었을까? 교스케, 뭐 아는 거 없냐? 다도코로 요시오가 곁눈질로 아마미야 교스케를 힐끔 봤다. 아마미야 교스케는 당황한 듯 고개를 힘껏 저었다. 전혀, 나는 모르는 일이야. 전화라니. 마사미가 그 전화를 받을 때 아마 우리는 도쿄로 가는 차 안에 있었을 거야. 전화야 어디서든 할 수 있잖아. 혼다 유이치의 말에 아마미야는 아랫입술을 깨물었지만 반박은 하지 않았다. 마사미가 자살을 시도한 직접적인 원인은 모르겠지만
다도쿠로 요시오가 말을 꺼냈다. 지금 여기서 벌어지는 사건과 무관하지 않을 것 같아. 자살을 시도했다가 그녀는 반신불수라는 불행을 짊어지게 되었어. 그러니 자살의 원인을 제공한 자들을 죽이고 싶어하는 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지. 그녀 말고는 아스코와 유리에를 살해할 만한 동기가 있는 사람이 없어. 아니, 하고 다도코로가 구가 가즈유키의 얼굴을 한번 바라보고 나서 덧붙였다. 그녀와 그녀의 공범 말고는 이라고 해야겠다. 아직도 나를 의심하는 겁니까? 구가 가즈유키가 두 손을 들어 올리며 졌다는 듯한 포즈를 취했다. 억지야! 아마미야 교스케가 고함을 질렀다. 아스코와 유리에가 살해당하는 역에 선택된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어.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것뿐이지. 전부 연극이고 게임이라고. 여기서 히다다카 야마가 가까운 것도 우연에 지나지 않아. 생각해봐. 전국에 펜션이 있는 마을이 얼마나 많을지. 그가 강변했지만 그 신경질적인 말투로 인해 사람들을 설득하지도 못했을 뿐더러 분위기가 오히려 더 싸늘해지기까지 했다. 구가 가즈유키를 노려보던 다도코로 요시오가 이번에는 나머지 세 사람에게 눈길을 돌렸다. 그리고 틈을 보이지 않으려는 듯이 시선은 앞쪽을 향한 채 뒷걸음질 쳐서 그가 늘 앉던 소파에 앉았다. 분명히 말해두겠는데 이제 더는 기대하지 않겠어. 지금 우리가 놓인 상황을 현실이라고 생각할 거야. 이건 연극이나 게임이 아니야. 너희 중 누군가가 살인범이라고. 그의 말에 자극되었는지 나카니시 다카코도 뒤로 물러서면서 겁에 질린 눈으로 내 남자를 바라보았다. 마사미의 원한을 풀어주는 게 범인의 목표야. 다도코로 요시오가 아까 구가 가즈유키에게 했던 말을 되풀이했다. 그러니까 범인은 그녀와 관계가 깊은 사람, 즉 연인이고 남자일 테지. 내 추측으로는 구가시 당신이 가장 의심스러워. 그 다음은 혼다. 그리고 아마미야. 하지만 아마도 아마미야는 아닐 거야. 아마미야는 유리에게 호감을 품었던 것 같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중요한데 어쩌면 다음 희생양은 아마미야일지도 몰라. 어째서? 나카니시 다카코가 눈을 부릅뜨며 물었다. 그들이 아사쿠라 마사미를 만나러 갔던 일이 그녀의 자살 시도의 원인을 제공했다면 아스코와 유리의 담은 당연히 아마미야지. 나는 그런 말 믿지 않아. 아마미야 교스케가 다도코로 요시오를 외면하며 말했다. 믿고 싶지 않은 거겠지. 내일 아침에도 그렇게 허세를 부릴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 추리가 타당한지 그렇지 않은지는 둘째치고 구가 가즈유키가 둘 사이에 끼어들었다. 나와 혼다 씨를 의심하는 건 무엇보다 어리석은 짓이에요. 왜냐하면 잠깐만. 혼다 유이치가 구가 가즈유키의 말을 가로막고 나섰다. 재미있는 추리야. 하지만 대장, 무슨 증거로 진상을 해명할 작정이지? 그저 때려 맞히는 거라면 누군들 못하겠어. 해명은 못해도 상관없어. 이 상황이 게임이 아니라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나로서는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어떻게 버티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야. 누가 범인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보다는 어느 정도 그 범위를 좁히는 편이 대처하기 쉽잖아. 가만히 듣고 보니 아마미야에게는 그런 식으로 말해놓고서 어쩌면 다음 살해 대상은 자신일지 모른다고 잔뜩 겁을 먹은 모양이군. 전국을 찔렸는지 다도코로 요시오가 분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대꾸를 못했다. 그런 거였어요. 그저 자기 위안 삼아 해본 소리라고요. 혼다가 구가 가즈유키에게 말했다. 신경 쓸 필요 없겠어요. 우리는 우리대로 녀석을 범인이라고 생각하죠 뭐. 나는 아사쿠라 마사미와 아무 관련 없어. 그건 네 주장일 뿐이고. 그러고서 혼다는 아마도 미적지근해졌을 캔맥주를 단숨에 들이켰다. 구가 가즈유키의 독백. 아무래도 찜찜한 일이 있다. 혹시 내 생각이 지나친 것일까?
분위기에 휘말려 신경이 과민해졌다는 건 부정할 수 없다. 다도코로 요시오가 아사쿠라 마사미를 들먹인 탓에 사태에 약간의 변화가 생겼다. 한 차례 경론을 벌인 후 다시 원래의 교착 상태로 돌아갔지만 각자가 생각하는 바는 아마 지금까지와는 달라졌을 것이다. 아마미야가 가사라 아스코와 모토무라 유리에와 함께 아사쿠라 마사미의 집을 찾아갔다는 얘기는 무척 흥미로웠다. 다도쿠로 요시오가 말한 방식으로 살인의 동기가 생성되지 않았으리라는 법도 없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아마미야가 범인일 가능성은 사라진다. 그리고 혼다 유이치에게 알리바이가 있다는 사실은 내가 누구보다 잘 안다. 남은 사람은 다도쿠로 요시오와 나카니시 다카코 뿐이다. 어느 쪽도 범인으로 생각하기 어렵지만 실은 그게 맹점일지도 모른다. 화장실에 갔다가 라운지로 돌아오던 도중에 사무실을 들여다보니 나카니시 다카코가 멍하니 창밖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다. 뭘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딱히 그냥 창밖이 그리웠어요. 창이라면 라운지에도 있잖아요. 거기는 싫어요. 숨이 막혀서. 그렇긴 하지. 라고 생각하며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빨리 내일이 오면 좋겠어요. 그녀가 말했다. 그리고 모든 게 도구 선생님의 장난이었다고 밝혀졌으면. 그렇죠. 나는 창 밖의 어둠을 바라보고 있는 다카코의 옆 얼굴을 관찰했다. 갸름한 데다가 까무잡잡하지만 턱 밑에 약간 살집이 있어서 그리 야무진 인상은 아니다. 눈도 모토무라 유리에와는 대조적으로 둥글고 아래로 처져 있다. 그런 얼굴에서 살인범의 이미지를 떠올리기는 어려웠다. 다카코 씨는 누가 의심스러워요? 내가 묻자 그녀는 이쪽으로 고개를 돌리더니 턱을 끌어당긴 채 눈을 살짝 치켜뜨고 나를 바라보았다. 의심스럽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하지만 전 모두를 믿어요. 제가 악몽을 꾸는 거라면 좋겠어요. 그렇군요. 게다가 범인으로 여겼던 사람이 범인이 아니라고 밝혀지면 그 충격도 만만치 않을 테니까요. 그야 그렇겠죠. 지금은 그저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릴 뿐이에요. 그리고 나카니시 다카코는 일어나서 사무실 밖으로 나가려다가 문께에서 나를 돌아봤다. 구가 씨는 범인이 아니죠? 아닙니다. 내가 딱 잘라 말하자 그녀는 싱긋 웃더니 다행이에요 하고 밖으로 나갔다. 나도 그녀의 뒤를 이어 사무실에 나서는데 그때 문득 머릿속이 새하얘지는 느낌이 들었다. 다카코의 말이 되살아났던 것이다. 범인으로 여겼던 사람이 범인이 아니라고 밝혀지면 머릿속에서 걸리적거리던 것들이 일시에 사라지는 느낌이었다. 동시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다. 라운지로 돌아가니 다들 여전히 불안한 모습으로 책을 읽거나 멍하니 누워 있었다. 나는 식당 한 구석에 있는 테이블에 앉아 방금 떠오르는 생각을 조금 더 진전시켜 보기로 했다. 잠시 후 인기척이 나서 고개를 들어보니 아마미야와 다도코로, 나카니시 다카코 세 사람이 쪼르르 주방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벌써 저녁 시간이 되었나 하고 나는 조금 어리둥절해져서 시계를 봤다. 이곳에 온 후로 지금까지 우리는 대체 뭘 한 것일까? 놀라고 어찌할 바를 몰라 쩔쩔매고 그리고 밥을 먹고 그것의 반복이었다. 뭘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라운지에서 혼다 유이치가 말을 걸어왔다. 두서없는 생각들이죠 뭐. 어떻게든 사건을 추리해보려고 하는데 뜻대로 안 되네요. 나는 라운지로 가서 혼다 옆에 앉았다. 추리가 뜻대로 풀리지 않는다는 말은 사실이었다. 모처럼 생각이 번뜩였지만 거기서 한 걸음도 더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를 맴돌았다. 조조해야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어차피 내일이면 모든 게 다 밝혀질 텐데. 정말 그럴까?
내일이 되면 답이 모두 나올까? 그런데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뭔데요? 여전히 그 일을 비밀로 해야 합니까? 알리바이를 말한 것이다. 혼다 유이치도 금방 알아들은 듯 했다. 그 이야기라면 그가 엄지손가락을 치켜들면서 자리에서 일어섰다. 제 방에 가서 하죠. 그래요. 그의 방에 가서 우리는 양쪽 침대에 마주보고 앉았다. 알리바이를 밝히고 싶어서 그러죠. 그가 희죽거리며 물었다. 다도쿠로가 터무니없는 말을 해서요. 그것도 그렇지만 이제는 밝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압니다. 구가씨가 무슨 말을 하는지.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둘에게 알리바이가 있다는 걸 놈들에게 말하면 상당히 골치 아픈 상황이 벌어질지도 몰라요. 몹시들 당황하겠죠. 저는 그래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나는 그래야 진상이 빨리 밝혀질 거라고 생각했다. 그것뿐이라면 모르겠는데 혼다 유이치의 눈빛이 진지해졌다. 지금 여기 있는 사람은 모두 5명이에요. 거기서 우리를 빼면 3명이죠. 당연한 얘기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아까 구가씨는 범인이 1명을 더 죽일 가능성이 있다고 했죠? 네. 그 3번째 피해자 역시 그 3명 중에서 나온다면 남은 사람은 2. 그 시점에 2사람은 누가 범인인지 알게 됩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렇다면 말입니다. 범인도 그런 식으로 하지는 않을 겁니다. 빤히 정체가 탄로날 짓을요. 하지만 그걸로 끝내겠다면, 그러니까 나카니시 씨가 말했듯이 자신도 죽을 생각이라면 딱히 상관하지 않을 텐데요. 그건 여러 가정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범인은 살아서 도망칠 생각일지도 몰라요. 그리고 혼다 유이치는 목소리를 낮췄다. 그럴 경우 범인으로서는 일단 범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곳을 빠져나가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요? 만일 우리가 알리바이를 공표하면 범인은 무분별한 행동을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를 전부 죽인다든지. 말해놓고서 혼다 유이치는 입 언저리를 손으로 훔치는 신용을 했다. 그렇군요. 나는 잠시 생각한 후에 대답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지금 알리바이를 밝히면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겠군요. 알겠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기로 하죠. 그러는 게 좋아요. 요시오가 한 말은 무시하면 그만입니다. 제멋대로 상상해서 내뱉은 말이니까요. 아니면 놈이 범인이거나. 거기까지 말하고 혼다 유이치가 침대에서 일어섰다. 그럴 수도 있죠. 나도 일어나서 출구로 향했다. 이 얘기는 밖에 나가서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벽에도 귀가 있어요. 혼다가 익살맞은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식당, 저녁 7시. 오늘 저녁은 완전 호화판이네. 자리에 앉은 혼다 유이치가 테이블 위를 바라보며 말했다. 비프 스튜는 레토르트고 마리네이드는 캔, 나머지는 거의 냉동이야. 접시를 늘어놓으며 나카니시 다카코가 냉담하게 말했다. 비상식량 퍼레이드로군. 비상시니까. 그리고 이런 음식들은 독을 넣을 틈이 없잖아. 다도코로 요시오가 덧붙였다. 그만해. 나카니시 다카코가 주먹을 불끈 쥐며 다도코로 요시오를 쏘아봤다. 제발 그따위 말 좀 하지 말란 말이야. 하긴 내가 당번일 때는 안심해도 되겠지만. 다도코로는 빈정거리는 투로 말하며 의자에 앉았다. 신경 쓰지 마세요. 혼다가 구가 가즈유키에게 말했다. 유리애가 없으니까 짜증이 나서 저러는 거예요. 그때 아마미야 교스케가 주방 쪽에서 나왔다. 냉장고 안은 어느 정도 정리했어. 먹다 남은 건 우유 정도야. 그리고 커피는 이제 없어. 그래? 그럼 내일 아침 메뉴는 토스트와 우유로 정해졌네. 혼다 유이치가 농담하듯이 선언했다.
이윽고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다. 식탁에서는 한동안 침묵이 이어졌다. 이야기거리가 없어서라기보다는 누군가 말을 꺼내기를 기다린다고 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하나같이 그 역할을 꺼리는 것처럼 보였다. 결국 그런 분위기를 누구보다 불편해하는 나카니시 다카코가 먼저 말문을 열었다. 있잖아, 마사미에게 남자친구가 있었나? 순간 일동이 흠칫 놀라는 기색을 보였다. 맨 먼저 대답한 사람은 비교적 빨리 냉정을 되찾은 다도코로 요시오였다. 있었을 거라는 게 내 추리야. 그것도 이 중에 말이야. 그리고 그는 구가 가지유키를 힐끔 바라봤다. 그런 그를 구가는 모르는 채 했다. 나는 전혀 짐작이 안 가. 아마미야 교스케가 입을 열었다. 마사미는 온통 연극 생각뿐이었잖아. 연애 따위는 안중에 없는 것 같았어. 그랬을지도 모르지. 누구보다 열심히 연습했고 연출에 관해서도 많이 연구했으니까. 런던 유학 얘기도 있었다면서요. 구가 가지유키의 말에 몇몇이 숨을 삼키는 기색이 느껴졌다. 그래, 그 일을 까맣게 잊고 있었네. 다도코로 요시오가 그렇게 말하고서 아마미야를 바라보았다. 마사미가 부상을 입은 덕분에 네가 유학을 가게 됐지. 그녀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분노가 한층 커졌을지도 모르겠다. 그건 마사미가 이미 연극을 그만두기로 결심한 뒤의 일이니까 누가 선발되든 관계없잖아. 인간의 심리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비프 스튜를 떠먹으며 아마미야가 불쾌한 듯이 내뱉었다. 분위기가 어색해지자 구가 가주유키는 잘 먹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먼저 자리를 떴다. 나 방금 떠올랐는데 일동의 눈치를 살피며 나카니시 다카코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작년 크리스마스 날 마사미가 탈의실에서 포장을 듣는 걸 봤어. 누구한테 선물 받은 물건 같았어. 선물이야. 연인이 아니라도 줄 수 있잖아. 훈다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나는 연인에게 받았을 거라고 봐. 그 다음날 마사미가 굉장히 멋진 목걸이를 하고 나타났는데 그게 그 선물이었을 거야.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본인이 샀을 수도 있잖아. 그런가? 그게 너희랑 무슨 상관이야? 아마미야 교스케가 불만스럽게 얘기했다. 왜 자꾸 마사미 이야기를 꺼내지? 관계가 있는지 확실치도 않은데 말이야. 확실하게 관계가 없다고 볼 수도 없지. 다도코로가 아마미야의 말을 받아쳤다. 혼다도 그리고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하든 그건 우리 마음이야. 라고 말하고 나서 라운지 쪽을 돌아보며 이봐요 구가씨 뭐하고 있어요? 라고 물었다. 구가 가지유키는 바닥에 드러누워 몸을 굽혔다 폈다 하는 중이었다. 보시다시피 체조합니다. 몸이 좀 뻐근해서요. 나도 운동 좀 해야 하는데. 나카니시 타카코가 옆구리살을 잡으며 중얼거렸다. 분위기가 영 어수선하네. 구가 쪽을 힐끔거리며 혼다 유이치가 거슬린다는 듯이 말했다. 모두가 식사를 마친 후에도 구가 가주유키는 체조를 계속했다. 어느 틈엔가 나카니시 다카코도 가세에 둘은 요가의 복근 운동까지 하고 있었다. 몸을 움직여서 정신의 고통을 완화하려는 것인지 다카코는 깍깍 소리를 질러가며 평소처럼 수선을 피웠다. 그렇게 함으로써 아침부터 내내 침체됐던 분위기를 일소하려는 건지도 몰랐다. 그만할 수 없어. 여느 때처럼 소파에서 책을 읽던 다도코로 요시오가 참다 못해 항의했다. 어쩜 그렇게 무신경하지? 이런 판국에 체조가 웬 말이야. 어머, 너는 무슨... 나카니시 다카코가 항의하려 했지만 적절한 문구가 떠오르지 않은지 발그레한 얼굴로 도움을 청하듯 구가를 바라봤다. 아닙니다. 제가 과했던 것 같아요. 이쯤 하죠. 그가 다도쿠로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은 채 나카니시 다카코에게 말했다.
그래요? 나는 아직 성에 안 차는데. 그럼 그만하죠, 뭐. 땀도 나고 하니까요. 가서 옷이나 갈아입어야겠다. 그럼 저도 이만. 두 사람이 계단 위로 사라진 것을 확인한 다도쿠로 요시우가 식당 테이블에서 위스키를 마시고 있던 혼다 유이치에게 다가갔다. 아마미야 교스케는 욕실에 있는 듯 했다. 도무지 마음에 안 들어, 저 남자 말이야. 뭘 생각하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머리는 좋은 사람이야. 그건 분명해. 그래도 수상하잖아. 너 정말 저 사람이 아사쿠라 마사미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응. 그래? 위스키 한잔 할래? 아니, 됐어. 다도코로가 뒤로 한 발짝 물러서며 대답했다. 너도 용의자인걸? 그렇군. 혼다 유이치가 고개를 끄덕이며 잔을 기울였다. 밤 11시가 조금 지나서 다도코로 요시우가 일동을 라운지로 불러 모았다. 각기 떨어져서 자면 위험하다는 것이었다. 모두 여기서 함께 자야 한다고 생각해. 이불은 각자 방에서 가져오고. 나도 대장 의견에 찬성. 교스케, 너도 불만 없지? 요시오의 가설에 따르면 오늘 밤은 네 차례잖아. 그 말은 전혀 안 믿지만 같이 자는 건 나도 찬성이야. 나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던 참이야. 구가 씨는요? 다도코로가 구가 가지유키에게 물었다. 혹시 그러지 못할 사정이라도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구가가 선뜻 대답했다. 나는 어쩌지? 나카니시 다카쿠가 주저하는 듯이 말하자 남자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다. 다카쿠는 괜찮아. 아마미야 교스케가 대답했다. 너는 그냥 네 방에서 자. 그래, 그러는 게 좋겠다. 자다가 옷이라도 흐트러지는 날에는 싱숭생숭해서 제대로 자지도 못할 거야. 방문을 꼭 잠그고 자면 됩니다. 그러면 나카니시 씨 방에 침입하려는 자가 있다 해도 금세 알 수 있을 테니까요. 알았어. 그렇게 할게. 그럼 이만 하고 그녀는 자기 방으로 올라갔다. 남자들은 각자의 방에서 이불과 베개 등을 들고 와서 라운지에 적당히 자리를 잡았다. 하지만 구가 가주유키만은 자리에 눕지 않고 방에서 스탠드를 들고 나와 식당 테이블에서 뭔가를 쓰기 시작했다. 뭘 쓰는 거예요? 식당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자리를 차지한 아마미야 교스케가 몸을 일으키고 물었다. 아, 미안합니다. 눈이 부신가요? 그건 괜찮은데 편지예요? 뭐 비슷합니다. 그가 펼쳐져 있던 편지지를 덮으며 말했다. 편지라. 생각해보니까 이번 일은 도고 선생님의 편지에서 시작됐네요. 아니야, 그보다 훨씬 전부터야. 다도코로 요시오가 불쑥 대화에 끼어들었다. 오디션 때부터지.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 이 대화를 오래 끌고 갈 마음이 없었는지 아마미야 교스케는 이불을 뒤집어 썼다. 그럼 잘 자요. 네, 잘 자요. 구가가 대답했다. 그리고 얼마 후 2층 맨 끝방 문이 열리더니 나카니시 다카코가 나왔다. 라운지와 식당을 내려다보며 화장실 쪽으로 걸어가던 그녀는 구가 가주키가 여전히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걸음을 멈췄다. 공부해요? 머리 위에서 난데없이 말소리가 들리자 구가는 온몸을 움찔했다. 아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림을 그리나 봐요. 무슨 그림이에요? 다카쿠가 시력이 매우 좋다는 걸 몰랐던 구가는 황급히 테이블 위를 가렸다. 별것 아니에요. 나카니시 씨도 아직 안 잤어요? 늦은 시간에 주스를 너무 많이 마셨나 봐요. 혀를 날름 내밀고 나서 그녀는 화장실로 향했다. 그림을 그려요? 다카쿠의 모습이 사라지고 나서 혼다 유이치의 목소리가 들렸다. 편지를 쓰는 게 아니고요. 장난으로 끄적이는 겁니다. 구가는 펼쳐져 있던 페이지를 쭉 찢더니 꾸깃꾸깃 뭉쳐서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구가 가지유키의 독백.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날이 밝았다. 그건 나머지 세 사람도 마찬가지였는지 내가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과 거의 동시에 다들 굼실굼실 이불 속에서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지금 몇 시지? 혼다 유이치가 여전히 졸음이 잔뜩 달라붙은 얼굴을 내밀었다. 6시 반이네요. 나는 가물거리는 눈을 비비고 손목시계를 본 후 대답했다. 그래요? 슬슬 일어나야겠네. 혼다가 일어나 앉아서 하품을 하며 기지개를 켰다. 남자들은 아무 일 없는 것 같네요. 그래 보입니다. 아마미야 교스케도 다도코로 요시오도 잠들기 전과 마찬가지로 옆에 누워 있었다. 둘 다 이미 눈을 뜬 상태였다. 다카코만 남았군. 혼다가 위쪽을 쳐다보며 말했다. 좀 이른 감이 있지만 노크를 해보죠. 다카코는 99% 무사할 거라고 생각하며 나는 계단을 올라갔다. 어젯밤 내내 생각한 끝에 내린 결론이었다. 나카니시 씨, 일어나셨습니까? 문 앞에 서서 노크를 했지만 반응이 없었다. 나는 조금 세게 문을 두드렸다. 나카니시 씨, 순간 남자 셋이 계단을 뛰어 올라왔다. 당한 건가? 아마미야 교스케가 말했다. 문이 잠겨 있어요. 다도코로 요시오가 뒤에서 물었다. 나는 문 손잡이를 잡고 오른쪽으로 비틀었다. 문이 아무 저항 없이 열렸다. 숨이 턱 막힐 만큼 방은 화장품 냄새로 가득 찼다. 침대 위에 나카니시 다카코의 모습은 없고 젖혀진 이불만 있었다. 루이비통 가방은 열린 채 바닥에 나뒹굴었고 그 안에 들어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옷이며 소품들이 바닥에 널려 있었다. 나카니시 다카코가 살해당했나? 설마 하며 나는 주위를 둘러봤다. 범인이 남긴 메모가 어딘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때였다. 산장 전체가 떠나가라 고함치는 소리가 뒤에서 들려왔다. 뭐 하는 짓이야? 놀라서 소리가 난 쪽으로 고개를 돌리니 파자마 차림의 나카니시 다카코가 산발을 한 채 뛰어들어오는 참이었다. 어라? 살아있네. 다도코로 요시오가 중얼거렸다. 나카니시 다카코는 우리를 냅다 밀쳐내더니 문을 닫으면서 메롱 하고 혀를 내밀었다. 우리는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피식 웃고 말았다. 아침 당번은 다시 나와 혼다 유이치 차례였다. 메뉴는 어젯밤에 예고한 대로 토스트와 우유, 그리고 인스턴트 수프다. 이런저런 일이 있었지만 결국 끝난 모양이네요. 혼다 유이치가 말했다. 그런가 봅니다. 대답은 그렇게 하면서도 나는 생각했다. 여기서 나가기 전까지는 알 수 없지. 내막은 끝내 밝혀지지 않는 건가? 혼다가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다. 나는 대꾸하지 않았다. 전원이 마지막 식사 자리에 앉았다. 모두가 바라보는 가운데 혼다가 컵에 인스턴트 수프를 넣고 뜨거운 물을 부어 각자의 앞에 놓았다. 어쩐지 표정들이 어젯밤보다 밝아 보이는 건 잠시 후면 이 모든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아까는 실례했어요. 옆에 앉은 나카니시 다카코에게 내가 사과했다. 아이 참, 그녀가 몸을 비틀며 이쪽을 봤다. 혹시 이상한 걸 본 건 아니죠? 네, 아무것도요. 그렇다면 다행이지만요. 그녀 역시 엊그제의 표정으로 돌아와 있었다. 안색도 좋은데다 화장까지 정성스레해서 고혹적이라고까지 표현할 만한 매력이 되살아났다. 이 아가씨는 머지않아 무척 잘 나가는 배우가 될 것 같다. 다들 몇 시에 여기서 나갈 거야? 토스트를 베어물며 다도코로 요시오가 일동을 향해 물었다. 체크아웃은 10시라고 되어 있던데. 그럼 10시에 나가기로 할까? 아마미야의 말에 모두의 시선이 일제히 시계로 향했다. 지금 시각은 7시 반이다.
각자 생각에 잠긴 듯 잠시 침묵이 이어졌다. 그 침묵을 깬 사람은 나카니시 다카코다. 왠지 좀 나른하네. 나도 그래요. 마치 춤이라도 한바탕 추고 난 느낌이에요. 구가씨, 춤출 줄 알아요? 못 추죠? 잘 추지는 못하지만 가자고 하시면 언제든지 가겠습니다. 정말요? 가요, 가요. 다카코랑 가면 피곤하다고들 하던데. 다도코로 요시오가 우리 대화에 끼어들었다. 팬티까지 드러내면서 정신없이 춘다더라고. 정말입니까? 나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과장이에요. 어쩌다 조금 보였겠죠. 긴 치마를 입으면 움직이기 힘드니까요. 그거 볼만하겠는걸? 혼다 유이치가 말했다. 갈 때 나도 불러줘. 카메라를 들고 갈 테니까. 내가 앞에 서면 다리를 번쩍 드는 거야. 멍청이, 내가 치어거리냐? 나카니스 다카코를 놀리며 분위기가 다소 고조되었다. 다들 사건에 관해서는 건드리지 않으려는 기색이 역력했다. 잠시 후 아침 식사가 끝나고 뒷정리를 하는데 어쩐지 머리가 띵한 느낌이 들었다. 자꾸만 하품도 나온다. 아니, 왜 이렇게 졸린 거야? 혼다 유이치도 옆에서 중얼거렸다. 라운지로 돌아와 보니 나카니시 다카코는 이미 잠들어 있었다. 다도코로 요시오와 아마미야 교스케도 눈이 흐리멍덩했다. 너희들 왜 그래? 식곤증이야? 말하면서 혼다 유이치도 그 자리에 누웠다. 잠이 쏟아지기는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나는 사태를 간파했다. 주위를 둘러보는데 스토브 옆에 떨어져 있는 성냥개비 2개가 눈에 들어왔다. 재빨리 그 성냥개비들을 주운 후 사람들 사이를 휘청거리며 다니다가 포기하고 쓰러졌다. 라운지, 오전 8시 20분. 모두 자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은 그렇지 않다. 이윽고 한 명이 슬금슬금 일어났다. 그자는 잠시 우리를 둘러보면서 눈을 뜨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걸 확인한 후 천천히 엉덩이를 들었다. 그리고 조금 떨어진 곳에 누워있는 아마미야 교스케에게 다가갔다. 그자가 아마미야의 얼굴을 들여다보는 것은 정말로 잠이 들었는지 확인하려는 것일 터였다. 아마미야 교스케는 정말 잠이 든 듯 했다. 그자는 아마미야 교스케의 목에 양손을 댔다. 그러나 곧바로 힘을 주지는 않았다. 뭔가를 기다리는 듯이 그 자세를 유지했다. 20초쯤 지났을까? 그자는 천천히 체중을 실으며 손에 힘을 주었다. 순간 아마미야 교스케가 팔다리를 버둥거렸다. 그는 범인의 손에서 벗어나려고 몸을 비틀었지만 범인은 그가 저항하지 못하도록 그에게 올라탄 채 몸통을 조였다. 아마미야는 마치 허공에서 뭔가를 잡으려는 것처럼 손발을 허우적거리더니 급기야 경련을 일으켰다. 그리고 다음 순간 움직임이 멈췄다. 범인도 한동안 그 자세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잠시 후 몸을 일으킨 범인은 아마미야 교스케의 2 다리를 잡더니 가사하라 아스코와 모토무라 때처럼 질질 끌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번 희생양은 여자들에 비해 상당히 무거운 듯 했다. 그럼에도 범인은 라운지와 식당을 지나 주방으로 들어갔다. 약 10분 후 범인이 라운지로 돌아왔다. 그의 손에는 종이 같은 것이 들려 있었다. 그는 그걸 아마미야 교스케가 누워있던 자리에 놓았다. 그리고 스테레오로 다가가 스위치를 조작했다. 1년의 작업을 마친 그 자는 조금 전 자신이 누워있던 자리에 다시 누웠다. 라운지, 오전 10시. 갑자기 스테레오가 켜지더니 하드록 음악이 고막을 때렸다. 깊이 잠들어 있던 사람들이 굶실굶실 몸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그 중에서도 구가 가즈유키가 맨 먼저 일어나 앉아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응? 뭐야 이 소리는. 아 시끄러워. 나카니시 다카코가 귀를 막는다.
구가 가즈유키는 비쩍거리는 걸음걸이로 스테레오에 다가가 스위치를 껐다. 타이머가 설정되어 있었나 봅니다. 네 참, 대체 누구야 그런 짓을 한 사람이? 혼다 유이치가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다. 그보다 왜 다들 잠이 들었지? 다도쿠로 요시오가 얼굴을 비비적거렸다. 나도 모르게 잠이 들었어. 아직도 머리가 띵하네. 나도야. 그런데 교스케는? 혼다 유이치의 말에 모두가 동작을 멈췄다. 다음 순간 구가 가즈유키가 바닥에 떨어져 있던 종이를 주워들었다. 아, 불사. 그가 중얼거렸다. 당했군요. 뭐요? 혼다 유이치에 이어 다도코로 요시오도 일어나 달려왔다. 다카쿠만 여전히 멍한 표정으로 앉아있다. 사체의 상황. 아마미야 교스케가 목이 졸린 채 죽어있다. 그렇게만 쓰여있어요. 다도코로 요시오가 구가의 손에서 종이를 낚아챘다. 아, 역시 다음은 교스케였어. 내 생각대로야. 범인은 아사쿠라 마사미의 목수를 대신한 거야. 그리고 그는 한 걸음 물러서서 구가 가즈유키와 혼다 유이치를 번갈아 노려보았다. 솔직히 말해봐. 어느 쪽이야? 둘 중 하나가 범인이라는 건 알고 있어. 당신들 아침 당번이었잖아. 우유에 수면제를 넣어서 우리를 잠재운 다음 교스케를 죽인 거야. 아니 무슨 소리야. 남은 우유를 아침에 먹자는 얘기는 어제 저녁에 나왔잖아. 그러니까 누구든 수면제를 넣을 수 있었다고. 무엇보다 나도 우유를 마셨어. 용의자는 우리 모두야. 혼다 유이치가 억울하다는 듯이 말했다. 더는 못 참겠어. 나 집에 갈래. 나카니시 다카쿠가 벌떡 일어서더니 계단을 뛰어 올라갔다. 그리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다. 하긴 이제 나가도 되는 시간이군. 다도코로 요시오가 말했다. 좋아, 여길 나가서 진실을 밝히자. 그러는 게 좋겠어요. 혼다 유이치의 말에 구가 가즈유키도 고개를 끄덕였다. 세 사람은 2층으로 올라가서 각자의 방으로 흩어졌다. 약 30분 후 네 사람은 다시 라운지에 모였다. 나카니시 다카코는 서둘러 정리하느라고 가방에 미처 담지 못한 옷가지를 손에 들고 있었다. 아스코랑 유리의 짐은 어떡하지? 그냥 놔두자. 혼다 유이치가 말했다. 사건이 현실이든 연극이든 그러는 편이 낫겠어. 만약 현실이라면 난 범인을 용서하지 않겠어. 다도쿠로 요시오가 또 혼다와 구가를 노려보았다. 조만간 밝혀지겠지. 혼다가 대꾸했다. 자, 그럼 갈까? 우리 오다 씨에게 연락하지 않아도 괜찮을까? 물론 해야겠지만 전화는 밖에 나가서 사용하는 편이 안전할 거야. 지금 여기서 전화했다가 실격당하고 싶지는 않아. 혼다 유이치가 앞장서서 걷고 다도쿠로 요시오와 나카니시 다카코가 그 뒤를 따랐다. 그런데 세 사람이 라운지를 나서려는 참에 구가 가즈유키가 잠깐만요 하고 일동을 불러세웠다. 세 사람이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다. 그들을 향해 구가가 말했다. 이제 다 끝난 거죠? 무슨 뜻이에요? 다도쿠로 요시오가 물었다. 범인에게 묻는 겁니다. 더는 할 일이 없는 거죠? 이걸로 막을 내리는 겁니까? 누구한테 묻는 거예요? 나카니시 다카코가 구가의 시선에서 몸을 비켰다. 다도코로도 마찬가지로 움직였다. 그럼에도 구가의 시선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 시선은 혼다 유이치를 향해 있었다. 혼다가 입술을 일그러뜨리며 웃었다. 농담이 지나치시군요. 농담이 아니란 건 혼다 씨 본인이 가장 잘 아실 텐데요. 다시 묻겠습니다. 당신이 할 일은 이걸로 끝난 거죠? 이봐요. 혼다가 정색했다. 자꾸 이러시면 나 화냅니다. 제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화를 내시든가 하시죠. 구가 가즈유키가 나카니시 다카코와 다도쿠로 요시오를 바라보았다. 모든 걸 설명하겠습니다. 미안하지만
레크레이션 룸으로 가시겠습니까? 레크레이션 룸이요? 거긴 왜? 다도쿠로가 어리둥절해하며 물었다. 그곳이 설명하기에 편리해서입니다. 뭐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나카니시 다카코가 먼저 짐을 그 자리에 내려놓고 계단으로 향했다. 그제야 다도코로 요시오도 몸을 움직였다. 그는 계단을 오르기 직전에 뒤를 돌아보았다. 뭐해 유이치, 빨리 와. 자, 가시죠. 구가 가즈유키가 떨떠름한 표정으로 서 있는 혼다 유이치에게 말했다. 잠깐만요. 아무래도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우리 둘이서 이야기를 좀 나누죠. 아니요. 구가가 고개를 저었다. 그건 비겁한 일입니다. 그 말에 혼다는 마땅한 대답이 떠오르지 않는지 입술을 깨물고 묵묵히 걸음을 옮겼다. 모두가 2층으로 올라간 것을 확인한 구가 가즈유키는 라운지와 식당 사이에 있는 선반으로 다가가 그 자리에 쪼그리고 앉았다. 자, 이제 엔딩이군. 레크레이션 룸. 나카니시 다카코는 피아노 의자에 앉았다. 다도코로 요시오는 당구대에 걸터 앉고 혼다 유이치는 입구 근처 벽에 기대어 섰다. 나카니시 다카코와 다도코로 요시오는 혼다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는 듯 했으나 혼다의 침울한 표정이 그것을 거부했다. 조금 늦게 구가 가즈유키가 들어왔다. 자, 어서 이야기 좀 해봐요. 더는 기다리지 못하겠다는 듯이 다도코로 요시오가 재촉했다. 뜸을 들일 생각은 없습니다. 우선 이걸 보세요. 구가 가즈유키가 왼손을 펼쳐 보였다. 타다 남은 성냥개비잖아요. 다도코로가 말했다. 그게 어쨌다는 거예요? 이게 증거입니다. 구가 가즈유키는 성냥개비 2개를 당구대 위에 올려놓은 후 혼다 유이치 쪽으로 돌아섰다. 아까 잠이 쏟아졌을 때 저는 그것이 범인의 계략이라는 걸 금세 눈치챘습니다. 모두를 잠재운 후 3번째 범행을 실행하기로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잠에 빠져들기 직전에 어떤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뭐 대단한 건 아니었습니다. 휘청거리며 걷는 척하면서 나카니시 씨와 다도코로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우리한테요? 그래서 뭘 어떻게 했는데요? 별것 아닙니다. 성냥개비를 몰래 2 사람의 몸 위에 올려놓았죠. 한 개는 나카니시 씨의 머리 위에, 또 한 개는 다도코로 씨의 어깨 위에요. 왜요? 다카코가 물었다. 그야 범인을 특정하기 위해서죠. 몸을 일으키면 성냥개비가 떨어질 테니까. 만약 둘 중 한 사람이 범인이라면 표시가 나겠죠. 물론 100% 확실한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몸을 뒤척이는 통에 성냥개비가 굴러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하고 구가 가즈유키가 말을 이었다. 아까 음악 소리에 눈을 뜨자마자 살펴보니 2 사람 모두 얌전히 잤는지 성냥개비가 제가 올려놓은 상태 그대로 있더군요. 즉 2 사람은 범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럼 하고 나카니치 다카코가 혼다를 바라보았다. 다도코로도 덩달아 혼다에게 시선을 돌렸다. 아직 나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 혼다가 다소 풀이 죽은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일 수도 있잖아. 구가 가즈유키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그런 무의미한 저항은 그만하세요. 제가 진상을 알게 된 시점에 이 일은 모두 끝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정말이야 유이치? 네가 범인이야? 다도코로 요시오가 관자놀이를 파르르 떨며 물었다. 혼다 유이치는 고개를 숙인 채 묵묵부답이었다. 네, 혼다 유이치 씨가 범인입니다. 구가 가즈유키가 그를 대신해서 대답했다. 그걸 깨달은 건 어젯밤이었어요. 성냥개비를 올려놓은 건 말하자면 그걸 확인하는 차원에 불과했고요. 하지만 다도코로 씨, 내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봐요. 이 사건은 한마디로 설명하기 힘들 만큼 복잡합니다. 어떻게 복잡한데요? 그 질문에
구가가 주머니에서 검은색 조그만 상자를 꺼냈다. 이게 뭔지 알아보시겠습니까? 혼다가 하고 입을 반쯤 벌렸다. 그 모습을 멀뚱멀뚱 바라보던 다도코로 요시오는 마이크 같은데 하고 중얼거렸다. 도청기입니다. 도청기요? 나카니시 다카코가 튀듯이 다가와 바로 앞에서 그 물체를 바라보았다. 이게 어디 있었어요? 라운지 선반 맨 아래 칸에 테이프로 고정되어 있더군요. 이런 게 있었을 줄이야. 다도쿠로 요시오의 뺨에 경련이 일었다. 누군가 어디서 우리 이야기를 전부 듣고 있었다는 뜻이죠. 구가 가즈유키가 감정이 실리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다. 구가 가즈유키의 독백. 지금까지 숨겨왔지만 사실 저와 혼다 씨에게는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알리바이요? 어떤... 완벽한 알리바이죠. 나는 혼다 유이치와 함께 있었던 밤의 일을 이야기했다. 다도코로 요시오와 나카니시 다카코가 아연한 표정을 지었다.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좀 더 빨리 이야기했어야죠. 저도 그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혼다 씨는 한사코 그 알리바이를 공표하려 하지 않았어요. 그러는 편이 서로에게 유리하다는 주장에 처음에는 저도 동조했죠. 그런데 마땅히 공표해야 한다고 여겨지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숨기려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알리바이를 비밀로 하자고 집요할 정도로 제게 강조했어요. 다도쿠로 씨가 저를 의심해서 이제는 공표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을 때마저 혼다 씨는 저를 방해했습니다. 그제야 수상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것이 혼다 씨에게 의혹을 품게 된 계기였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는 처음부터 철저히 알리바이를 숨겨왔다. 내가 그의 방에서 자고 일어난 날 아침, 그가 느닷없이 자는 나를 깨워 내 방으로 돌아가라고 닥달한 것도 알리바이를 비밀에 붙이기 위한 행동이었다. 나는 생각했다. 알리바이를 비밀에 붙여서 혼다 유이치에게 생기는 이득이 무엇일까?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납득할 만한 해답은 찾아지지 않았다. 그렇다면 그가 알리바이를 밝혀서 불리해지는 일은 무엇일까? 나와 그가 범인이 아니라는 것을 모두가 알면 왜 안 되는 것일까? 거기에 힌트를 준 것은 나카니시 다카코가 무심코 한 말이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범인으로 여겼던 사람이 범인이 아니라고 밝혀지면 그 충격도 만만치 않을 테니까요. 혹시 이건가? 하고 나는 생각했다. 혼다 유이치를 범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자. 혼다는 그 인물이 계속 자신을 범인으로 여기기를 원한다. 그래서 자신에게 알리바이가 있다는 사실을 내가 밝히면 곤란한 것이다. 그렇다면 그 인물은 누구인가? 혼다는 왜 그 인물이 계속 자신을 범인이라고 여기도록 할 필요가 있는가? 또한 왜 그 인물은 혼다를 범인으로 여기면서도 모두에게 말하지 않는가? 그러나 나는 이 생각에도 결함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알리바이를 만들기로 했을 때 우리 둘 중 한 사람이 범인 여길 경우를 대비해 나는 우리가 한 방에서 잤다는 사실을 제3자인 누군가에게 말해주자고 제안했었다. 그 시점에 혼다는 내가 아마미야나 다도코로, 나카니시, 유리에 중에서 누구를 증인으로 선택할지 알 수 없었다. 그런데도 나를 그대로 내버려 둔 것은 누가 증인이든 상관없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그 4명 중에는 그를 범인으로 여기도록 해야 할 사람이 없었던 셈이다. 추리가 벽에 부딪혔다. 나는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 보았다. 어디에 맹점이 있을까? 아니면 혼다 유이치가 알리바이를 숨기고 싶어 한 데는 이렇다 할 의미가 없는 것인가? 그래서 그때 나는 혼다 본인에게 물어보기로 결단을 내렸다. 그리고 이제는 알리바이를 밝혀도 되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지금 우리에게 알리바이가 있다고 밝히면 범인을 자극해서 전원을 살해하는 무분별한 행동을 하게 할 수도 있다. 참 이상한 논리라고 나는 생각했다. 전원을 살해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그 전에도 나눴고, 그럼에도 걱정스럽다면 그런 사태를 방지할 방법도 얼마든지 있었다. 혼다가 그걸 모를 리 없었다. 역시 알리바이를 숨기고 싶은 거라고 나는 생각했다. 하지만 깊게 파고들지는 않았다. 내가 의심스러워한다는 걸 혼다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대체 누구에게 알리바이를 숨기려 하는가? 그런데 뜻하지 않게 그 해답을 얻게 되었다. 힌트를 준 사람은 공교롭게도 혼다 본인이었다. 벽에도 귀가 있어요. 둘이 그의 방을 나서면서 그가 한 말이다. 그는 별 생각 없이 말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 한마디에는 우리 이외의 존재를 암시하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다. 만일 이 산장에 또 하나의 눈 또는 귀가 있다면, 그리고 혼다 유이치가 의식하는 것이 실은 그 눈과 귀라면, 그렇게 생각하자 납득이 가는 일이 있었다. 내가 라운지에서 그에게 알리바이 이야기를 꺼내려고 했을 때 그는 대뜸 자기 방으로 가서 이야기하자고 제안했다. 주위에 아무도 없었는데도 말이다. 라운지에 그 눈과 귀가 존재하는 것이 아닐까? 누군가 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사실 도고 신페이가 보낸 편지를 읽었을 때부터 막연하게 품고 있었다. 어디선가 도고가 가령 몰래카메라 같은 것으로 우리를 관찰하고 있지 않을까? 연극 연습을 하는 셈치고 생활하라는 지시를 내린 이상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었다. 그렇다면 또 하나의 눈이란 도고의 눈일까? 일련의 사건은 역시 연출가가 꾸민 일이었나? 명확한 답을 얻지 못한 채 나는 카메라를 찾아보기로 했다. 물론 혼다나 우리를 보고 있을지 모르는 또 하나의 눈이 알아채지 못하도록 주의하면서. 하지만 어디에도 그런 물건은 없었다. 그렇다면 도청기일까? 나는 체조를 하는 척하면서 탐색을 이어갔다. 라운지와 식당에서 오가는 대화를 들을 수 있고 스테레오 소리에 방해받지 않을 만한 장소는 한정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나는 라운지 선반에 숨겨져 있던 도청기를 발견하기에 이르렀다. 문제는 나는 도청기를 다시 내밀며 말했다. 이걸 누가 듣고 있었냐는 것이죠. 그야 역시 도고 선생님 아닐까요? 과연 그럴까요? 혼다 씨가 선생님이 자신을 범인이라고 믿도록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네요. 그럼 선생님이 아니면 누구라는 겁니까? 다도쿠로 요시오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혼다 유이치에게 다가가 그의 얼굴 앞에 도청기를 들이댔다. 이제 말씀하세요. 누가 듣고 있습니까? 몰라요. 이렇게 위기에 몰려서도 혼다는 시치미를 뗐다. 그야 선생님 아니겠어요? 그래요. 나는 짐짓 크게 한숨을 쉬었다. 그럼 어쩔 수 없네요. 선생님께 전화해서 물어봅시다. 그럼 확실해지겠죠. 제한 시간은 이미 지났으니까 전화해도 문제 없겠죠? 내가 할게요. 나카니시 타카코가 문 쪽을 향해 돌아섰다. 잠깐만. 혼다가 다급히 그녀를 불러세웠다. 나카니시가 걸음을 멈추는 것과 동시에 혼다가 천천히 내게 고개를 돌렸다. 말할게요. 듣고 있는 사람이 누구죠? 대답을 반쯤 예상하면서도 나는 다시 도청기를 들이댔다. 마사미예요. 아사쿠라 마사미. 역시. 마사미가? 다도쿠로 요시오가 물었다. 왜? 그러자 혼다 유이치가 다도쿠로를 향해 실수를 머금었다. 네가 어젯밤에 그토록 떠들어댔잖아. 아사쿠라 마사미에게는 아스코와 유리에, 아마미야, 그렇게 세 사람을 죽일 동기가 있다고 말이야. 아니, 그럼 네가 그녀를 대신해서 복수를?
다만 그 동기는 네가 말했던 것과는 사뭇 달라. 물론 그래, 그 셋은 죽어야 마땅하지. 그래서 그 셋을 죽인 거야? 이런 빌어먹을 자식! 다도쿠로가 혼다 유이치에게 달려들 듯한 기세로 외쳤다. 나는 다도쿠로를 뒤에서 끌어안아 그를 제지했다. 녀석은 가늘고 빈약한 몸을 비틀며 버둥거렸다. 이거다! 왜 말려, 살인자를! 살인자를 편드는 거야? 진정해요. 벌써 잊었습니까? 혼다 씨에게는 알리바이가 있다고 했잖아요. 길을 쓰고 버둥거리던 다도쿠로가 고장난 인형처럼 몸부림을 멈췄다. 그랬지. 그럼 범인은 대체 누구야? 범인은 혼다 씨입니다. 뭐라고? 대체 뭐라는 거야? 제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보세요. 아니, 혼다 씨의 이야기를 들어야겠군요. 실은 저도 혼다 씨 본인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나는 다시 혼다 유이치를 향했다. 할 얘기 없어요. 그가 고개를 옆으로 돌렸다. 내가 범인이고 마사미의 복수를 한 거예요. 그럼 됐지 않습니까? 유이치! 다도쿠로 요시오가 소리를 질렀다. 참 시끄러운 남자군. 게다가 나카니시 타카코는 옆에서 훌쩍거리기까지 했다. 혼다 씨, 내가 말했다. 범인이라고 자기 입으로 말했으니까 설명해 보세요. 모토무라 유리에 씨가 살해됐을 때의 알리바이는 어떻게 된 거죠? 그리고 알리바이를 숨기면서까지 마사미 씨가 자신을 범인이라고 여기도록 한 이유는 뭡니까? 혼다 유이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고뇌하고 있다는 것은 그의 옆 얼굴로 충분히 느껴졌다. 나는 그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었다. 혼다 씨가 대답하지 않으니 제가 설명할 수밖에 없군요. 이 모든 의문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대답은 하나뿐입니다. 그건 바로 안 돼! 혼다 유이치가 나를 노려봤다. 듣고 싶지 않아. 말하지 마. 혼다 씨, 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영원히 숨길 수는 없어요. 알아요. 하지만 지금은 그가 입을 굳게 다물고 애원하는 듯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왜? 눈물로 얼굴이 얼룩진 나카니시 다카코가 물었다. 왜 지금은 안 되는데? 지금은 나는 도청기를 가리켰다.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혼다 씨는 아사쿠라 마사미 씨에게 진실을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진실이라니 그게 뭔데요? 말해 유이치. 혼다 씨, 세 사람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 한마디에 다카코도 다도쿠로도 입을 다물고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이윽고 혼다 유이치가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더니 쥐어짜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해 마사미. 처음부터 속일 작정은 아니었어.